반갑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우리 다차원 미분에 대해 다루는데요. 1차원 미분과 생김새는 굉장히 유사한데 조금 고려해야 될 것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수학2에서 처음으로 편미분 같은 것들을 배웠는데요. 사실 다차원 미분의 정의 같은 것들을 수학2에서 다루지는 않고 편미분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차원 미분의 정의가 선형대수를 다루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한번 1차원 정의가 어떻게 다차원 미분의 정의로 확장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우리 1차원 미분의 정의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1차원 미분에서는 이제 x0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 주위에서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x가 x0로 왼쪽에서 가깝게 가고 오른쪽으로 가깝게 갈 때 뭐 x-x0분의 fx-fx0 얘 극한이 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따라서 오픈 인터벌에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요.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 x0에서 라는 것의 정의는 우리 고등학교 수학, 대학교 수학원, 해석개론원에서 봤던 정의가 똑같이 이 리밋이 존재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 번을 배웠는데 세 번 다 똑같이 배운 거예요. 하지만 해석개론원에서는 조금 다르죠. 물론 고등학교 수학과 정의 자체는 같지만 그때는 그때는 극한의 정의를 엄밀하게 사용하지 않았고 이제는 극한의 정의를 우리가 필요할 때는 엄밀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되게 간단한 함수 뭐 fx는 x의 3승 이런 것들 미분할 때는 우리 그냥 단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없지만 뭔가 정리를 증명하거나 아니면 뭐 좀 희한하게 생긴 예제가 나왔을 때는 극한의 정의를 잘 사용해야만 극한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조심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의를 조금 바꿔봅시다. 애를 왼쪽으로 한번 옮겨봐요. 그리고 분자로 옮기면 이 극한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렇죠. x가 x0로 할 때 이 극한도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녹색 박스로 친 거랑 얘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자, 얘니까 우리가 an의 극한이 0이면 an의 절대값의 극한도 0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동치 조건 이렇게 절대값을 넣어도 되겠습니다. 문제 없죠. 왜? 우리 알고 있는 것 an의 0으로 가는 것과 an의 절대값이 0으로 가는 것은 동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물론 이거 그냥 이대로 놔둬도 되는데 분자랑 분모의 절대값을 따로 취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차피 분모 0 안 되는 거 맞잖아요. 빨간색으로 하는 것 대신에 주황색으로 이렇게 분자 분모에다가 절대값을 다 다르게 붙여봐도 극한이 0으로 가는 것과 빨간색으로 전체 극한이 0으로 가는 것과 이 녹색 네모가 성립하는 것과 다 동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쓴 것을 이 아래로 가져왔습니다. 문제 없죠. 자, 물론 이거 우리 그 입실론 델타 정의를 사용을 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L이 존재해서 이 극한이 0이다 이걸 다시 쓰면 이무의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있어서 x랑 x0가 충분히 가까우면 그러면 이 x 빼기 x0분의 fx 빼기 fx0 빼기 l x-x0의 절대값이라는 값이 입실론보다 작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별 문제 없네요. 자,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봤던 R에서 R로 가는 함수의 미분이었습니다. 그죠? 그냥 R에서 R로 가는 함수의 미분이에요. 자, 우리는 물론 이제 R의 부분집합에서 R의 부분집합으로 주로 가요. 자, 물론 우리는 이 개념을 조금 확장해서 이제는 수학2에서 종종 봤던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제까지는 차원을 얘기를 할 때 뭐 D1 차원, D2 차원 이랬는데 이제 미분은 특성상 항상 다차원 스페이스에서 다차원 스페이스로 가잖아요. 그때그때 D1, D2 쓰는 건 귀찮으니까 이 섹션에서는 첨자를 우리가 mn으로 고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rn 차원에서 rm 차원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 rn 차원의 subspace
부분 집합에서 RM으로 가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얘는 근데 그대로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x 빼기 x0는 이제 더 이상 스칼라가 아니고 벡터니까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쵸? 이 L이라는 것도 여기서는 그냥 숫자로 나왔는데 또 그것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이 아래에서 정의를 해놓은 이 개념을 조금 확장해서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노테이션은 편의상 우리가 Rn에 있는 벡터들은 컬럼 벡터로 표시를 합시다. 선형대수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표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여기 V가 여기에 Rn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를 당연히 우리가 뭐 V1부터 Vn까지 각각의 코디네이트별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콜럼 벡터로 쓰기로 합시다. 별 문제 없죠. 자, 그래서 콜럼 벡터로 쓰면 이 위에 이렇게 형광펜으로 쭉 지워오는 식을 조금 확장해서 미분 가능하다의 정의를 이 위에 있는 형광색 밑줄 친 거를 조금 확장해서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봅시다. f가 x0에서 미분 가능하다의 정의는 아래에 있는 이 식이 만족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위에랑 생김새가 굉장히 비슷하네요. 근데 왜 이렇게 썼나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선 여기에서는 절대값처럼 생긴 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얘는 x-x0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그 크기는 크긴데 Rn에서의 크기입니다. 즉 얘는 Rn에서의 놈이에요. 이 위랑 생김새가 되게 비슷하지만 그렇게 생겼습니다. 자, 위에는 얘는 공역의 원소니까 Rm의 원소예요. 얘도 Rm의 원소입니다. 얘는 그래서 이 위에서 나왔던 이 x-x0는 Rn의 원소예요. 그죠? 얘는 Rm, 얘도 Rm. 근데 Rn의 원소랑 Rm의 원소를 뺄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뭔가를 곱해서 Rm의 원소로 만들고 싶어요. 우리 선형대수를 배웠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n/n 행렬을 곱하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n/n 행렬이 있어서 이 식을 만족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정의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정의를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 체크하는 것들은 생각보다는 단순 계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뒤에서 예제들로 한번 봐봅시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이 f의 미분, f의 x0에서의 데리버티브를 dfx0라고 표시를 하고 l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하나예요. Rn에서 Rm으로 가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고 한번 해봅시다. 즉, 이 정의를 만족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미분은 숫자가 아니에요. 벡터도 아닙니다. 미분의 정의가 n/n 행렬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미분을 찾아라. 그러면 행렬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선 그것만 염두에 두고 있읍시다. 자, 이 미분 가능하다의 정의를 조금 바꿔봅시다. 우리 이 정의를 살짝 바꿔보면 얘는 그냥 그 해석계론 원에서 한 거랑도 똑같고요. 사실 그냥 당연한 삼각부등식을 쓴 거랑도 똑같습니다. 이 식에서 양변에 x-x0를 곱한 거예요. 곱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무의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해서 이 fx 빼기 땡땡땡 l 뭐 다 씁시다. fx0 빼기 l x-x0 나누기 x-x0의 놈이 입실론보다 작다 이거잖아요. 얘를 다시 쓰면 그냥 그 아래에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랑 fx0랑 lx-x0의 차이를 봤더니 얘가 입실론 곱하기 x-x0보다 작더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dfx0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행렬이에요. 그래서 이 행렬 m by n 매트릭스다 라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거 뭐야, 행이 m개고 열이 n개인 거예요. 그죠? 따라서 얘는 Rn에 있는 벡터를 Rm에 있는 벡터로 보내는 겁니다. 따라서 얘가 n by n 매트릭스라고 해도 되고, 사실 좀 더 좋은 표현으로는 우리 선형대수에서 배웠던 것처럼 Rn에서 Rm으로 가는 리니어 매핑이다, 혹은 리니어 트랜스폼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미분의 다양한 성질들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간단한 미분의 정의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단순한 계산들이에요. 자, fx가 x제곱인 R에서 R로 가는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우리 미분 다 할 줄 알아요. n이 1이고요 m이 1인 케이스인데 정의를 한번 사용해 봅시다. 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정의인데요, x가 x0로 갈 때 x 빼기 x0분의 fx 빼기 fx0, 물론 이제 얘 극한을 구하면 좋지만 우리는 저 위에 있는 녹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처럼 하기를 원하니까 L의 후보 곱하기 x-x0, 얘가 0으로 간다는 걸 보이고 싶어요. 그게 x 빼기 x0분의 fx 빼기 fx0의 극한이 L이다, 이 경우는 EX0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단순 계산입니다. x가 x0로 갈 때라는 말은 빼버립시다. 귀찮으니까. 자, 위에는 x제곱 빼기 x0의 제곱 빼기 2x제곱 x-x0, x-x0로 묶고 나면 얘는 x 더하기 x0 빼기 2x0, 이게 되겠네요. 따라서 0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극한이 0으로 간다는 조건을, 이 L을 우리가 EX0로 정의를 하면 만족을 하니까 미분이 EX0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0에서 미분이 EX0예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노테이션도 한번 써봤습니다. 자, 모든 X0에 대해서 다 미분 가능해요. 따라서 결론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F는 X0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할 수 있어요. 자, 또 우리 늘 했던 것처럼 X0가 이무의 원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의역은 R이기 때문에 F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 즉 정의역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예제를 봐봅시다. 우리 R에서 R2로 가는, 이제 드디어 다변수 함수가 나왔습니다. 이제 R에서 R2로 가니까 우리 수학원에서 이거 어떻게 썼나요? F1을 첫 번째 코디네이트, F2를 두 번째 코디네이트라고 하면 그냥 F1x, F2x라고 쓸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각각의 코디네이트가 어디로 가는지를 표시를 하면 이렇게 표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형대수에서 매번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R2상의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칼럼 벡터로 쓰기로, 열 벡터로 쓰기로. 왜? R2상의 원소니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냥 약속입니다. 물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실제로 매트릭스 계산을 할 때는 오른쪽처럼 쓰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자, 이때는 n과 m이 각각 1과 2인 케이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분을 구해라. 그러면 미분은 2x1 행렬이 나와야 됩니다. 2 곱하기 1 행렬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걔가 얘의 힘을 한번 보여봅시다. 물론 노테이션만 좀 귀찮지 증명 자체는 앞이랑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극한을 구해야 되는 게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는 노테이션은 좀 복잡할 수 있어요. x 빼기 x0, 이건 오케이. R1에 있는 원소니까 굳이 놈처럼 쓸 필요가 없어요. 물론 써도 돼요. 이렇게, 자, 다른 색깔로 이렇게 놈처럼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R1에서는 그 유클리디안 놈이 그냥 절대값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굳이 놈처럼 안 쓴 겁니다. 1번 예제에서도 그렇고요. 써도 또 되지만, 자, 위에는 fx가 뭐지?
x제곱이었어요. 이게 fx예요. fx0 뭐지? x0의 제곱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l 곱하기 x-x0 l 이거였어요. 맞죠? x-x0는 R1 안에 있는 거니까 숫자네. 맞죠? 이 위에 있는 것은 다들 2차원 벡터들입니다. 그래서 얘는 절대값으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값이 아니에요. 놈을 써야 되겠습니다. 아래는 절대값을 쓰나 놈을 쓰나 똑같아요. 위에는 절대값이 아닌 거예요. 2차원 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x, y의 놈이 뭐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 그겁니다. 네, 그렇게 정확하게 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 어차피 우리는 극한만 생각하면 되니까. 자, 얘 한번 그러면 위에 있는 것들이 벡터니까 벡터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겠네? 자, 한번 해봅시다. 아래는 그냥 뭐 x-x0 그대로겠네? 냅둬. 위에는 벡터인데 어디 보자. 첫 번째 코디네이트를 생각을 하면 x 빼기 x0 빼기 x 빼기 x0 0이네? 아래는 x제곱 빼기 x0의 제곱 빼기 2x제곱 2x0 x 빼기 x0 일본에서 계산했던 거네. 얘가 되겠습니다. 물론 위에는 벡터의 크기예요. 맞죠? 그래서 얘의 극한을 x가 x0로 갈 때 극한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써봅시다. 뭐 뻔하지만 아래는 x 빼기 x0고요. 위에는 그 위에서 다 계산을 했어요. 하나는 0, 하나는 x 빼기 x0로 묶고 나서 나머지는 어디 보자. x 더하기 x0 빼기 2x0. 예. 놈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색깔을 다시 써봅시다. 이거 얘인 거예요. 그죠? 위에 있는 거는 벡터긴 벡터인데 한 코디네이트가 0이니까 그냥 둘 다 x 더하기 x0 빼기 2x0네. 따라서 얘는 위에랑 똑같겠습니다. 0이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맨 위에 있는 이 극한의 정의를 L이 이 빨간색처럼 1, 2x0인 2x1 벡터면 성립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내려라. 그럼 결론은 뻔하네. F가 x0에서 미분 가능하구나. 모든 x0에서 다 되니까 R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구나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 예제도 비슷비슷하니까 한번 봐봅시다. 이번에는 R2에서 R로 가는 이런 함수입니다. 이런 함수 우리 많이 봤어요. 우리 수학2에서 뭐 이런 거지. x, y를 뭐 여기 똑같이 써볼까요? x 더하기 2y 제곱 이렇게 쓰는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무 문제 없는 함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이제 수학 1, 수학 2 이런 데서는 그냥 많아봐야 3차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x, y, z 이렇게 써도 되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n차 함수를 다루고 싶어요. 그래서 x, y, z 이렇게 쓰다 보면 알파벳이 부족합니다. 그러지 말고 x1, x2 이렇게 써봅시다. 그래서 이 x1, x2를 너무 쉽게 하나요? fx1, x2로 보내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벡터처럼 안 쓴 이유는 얘는 첫 번째 예제와 똑같이 R에 속하기 때문에. 맞죠? 두 번째 예제는 R2에 속하니까 컬럼 벡터처럼 쓴 거예요. 사실 얘는 숫자나 원바이원 매트릭스나 우리가 같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미분이 이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단순 계산인데요. 정말 단순 계산인지 한번 봐봅시다. 자, 이제는 위에는 절대값, 아래는 놈이 되겠습니다. 이 x0를 우리가 이렇게 쓸까요? x0, 1, x0, 2. 아, 근데 쉽지 않다. 노테이션이.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뭐 계산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x0를 명확한 값이라고 한번 놔봅시다. 상관없죠. 자, 그 얘기를 써봅시다. x0를 편의상 첨자가 두 개 들어가면 힘드니까 a, b라고 한번 써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리밋을 구하고 싶어요. x가 x0로 갈 때 리밋을 구해야 되는데 뭘 구해야 되는지를 봅시다. 분모는 이 x에서 x0를 빼야 돼요.
맞죠? 분자는 fx. 자, fx 써봅시다. fx 에서 fx 제로를 빼요. 맞죠? fx 제로를 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빼 l 곱하기 x 빼기 x 제로. 원래는 x1, x2라는 벡터에서 a, b라는 벡터를 빼는 건데 그걸 합쳐 쓴 거예요. 문제 없죠. 위에는 놈으로 써도 되는데 r 상의 원소니까 절대값이랑 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줄로 썼습니다. 맞죠? 얘가 0으로 가는지를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계산 같은 거 할 때 먼저 주의해야 될 것. 우리 선형대수에서 많이 봤듯이 이거 1/2 매트릭스잖아요. 곱하려면 얘가 2/1이어야 돼요. 다행이다. 사이즈가 맞네요. 미분에서 막 뭔가 열심히 노테이션 같은 거 쓰다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이 행렬 계산 같은 거 할 때 사이즈가 맞는지를 꼭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계산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죠. 뭐 어디 보자. 그냥 단순 계산 같은데요. 자, 얘는 x1 빼기 a x2 빼기 b라는 벡터의 이런 벡터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x1 빼기 a, x2 빼기 b를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그냥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 값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별 문제 없고 x1 빼기 a가 있고요. 두 번째도 2 x2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둘을 곱한 걸 생각을 해봅시다. 1 곱하기 x1 a니까 x1 a. 운이 좋아서 두 개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예제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뺄 거는 4x0 x2 b 얘가 됐습니다. 이것도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나온 계산과 똑같이 생겼다. 그냥 예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아래는 이거 알파 콤마 베타의 놈,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루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본 알파나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죠. 더 크거나 같은 거죠. 따라서 분모 생각하면 얘는 x2 빼기 x b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분자는 아까랑 똑같네. 2 곱하기 x2의 제곱 빼기 b 제곱 마이너스 2 x0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위에서 계산했던 얘랑 혹은 얘랑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극한이 0보다 작거나 같네. 따라서 극한이 0이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f가 미분 가능하고 x0에서 미분 가능하고 x0가 어떤 거든지 상관없으니까 이 f는 모든 점에서 다 미분 가능하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differentiable on R2예요. 문제없죠. 자, 물론 지금은 이렇게 복잡하게 정의를 사용을 해서 했지만 사실 이 다음 섹션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정의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단한 성질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 미분의 정의를 사용해서 개념을 좀 잡아봅시다. 간단한 그림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y는 fx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r에서 r로 가는 함수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때 x0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접선의 방정식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접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얘 기울기는 f'x0니까 이 식은 fx0 더하기 f'x0 곱하기 x-x0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 둘의 차이를 생각을 해봅시다. 둘의 차이를 우리가 이렇게 녹색으로 나타내 봅시다. 이 녹색, 이 차이를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원래 함수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뺀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차이를 생각을 하면 얘는 fx 빼기 접선식 fx0 빼기 f'x0 곱하기 x-x0다. 즉 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게
가능한 한 가장 적어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1차 함수 중에 x0 근처에서 원래 함수랑 가장 가까운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거 우리가 수학원에서 되게 멋들어지게 얘기했었습니다. x0에서 y는 fx의 리니어 프록시메이션 혹은 선형 근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f의 x0에서 선형 근사 혹은 리니어 프록시메이션 이었어요. 다차원에서도 이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3차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편의상, 물론 더 고차원을 생각하고 싶지만 이렇게 x1, x2가 있고 여기에 그 이미지인 축이 있는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물론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을 수 있어요. 그냥 대충 적당히 그려봅시다. 뭐 이렇게 생겼을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x0라는 점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물론 이거는 2차원상의 점이에요. 앞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했고요. 뭐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할 거고 그때그때 다르게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점에서 함수 값이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여기 있겠습니다. 그쵸? 이 점에서 우리가 저 녹색을 생각하는 방법, 얘가 근사니까 우리가 여기서의 접선 대신에 이 파란색 곡면과 만나는 평면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접평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얘는 접선이에요. 1차원이니까 얘는 2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접평면이에요. 그래서 접하는 평면을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접하는 평면의 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 식은 x0를 지나야지. 그 다음에 그 정확하게 접할 때가 L이니까 L 곱하기 x-x0, 정확히 말하면 이 L 대신에 dfx0를 쓴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접평면이 사실은 x0 근처에서 가장 좋은 근사다. 이렇게 꺾여진 함수랑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1차원으로 생각한 거랑 차이가 얼마 안 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차이가 실제로 얼마냐? 이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저 탄젠트 라인을 구하려면 기울기만 있으면 돼. 근데 탄젠트 플레인을 구하려면 그러면 어떤 벡터가 들어갔을 때 어디로 가나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매트릭스가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접평면도 혹시 이 빨간색, 즉 fx0 더하기 L 곱하기 x-x0 혹은 dfx0 곱하기 x-x0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형 근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f의 x0에서 리니어 프록시메이션이에요. 가장 좋은 1차식 근사예요. 물론 R에서 R로 가면 1차식은 단순히 기울기 하나만 필요하지만 R2에서 R로 가려면 좀 더 필요하네, 매트릭스가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직관적인 얘기였습니다. 자, 우리 단순한 몇 가지 사실들을 한번 증명해 봅시다. 먼저 너무 당연한데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명제가 있습니다. A가 오픈셋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리고 F라는 함수가 A에서 R의 M으로 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F가 X0에서 미분 가능하면 F는 X0에서 연속이다.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되게 당연하죠? 되게 당연한데 이거 Rn에서도 되나? 물론 되긴 됩니다. 근데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그 R에서 간단한 증명은 그냥 R에서 우리가 어떻게 증명했지? R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증명했었어요. 어디 보자. fx 빼기 fx0 나누기 x-x0의 리밋이 f 프라임 x0로 간다고 쳐요. 그러면 x가 x0로 갈 때 리밋이에요. 그러면 리밋 존재하니까 fx 빼기 fx0의 리밋은 f 프라임 x0라는 숫자 곱하기 x-x0니까 0이다. 따라서 fx가 fx0로 간다. 그래서 연속이다. 고등학생들이 하는 증명이에요. 맞죠? 자, 이거 우리가 이 위에 있는
그 R에서 R로 가는 1차원 미분의 정의를 사용해서도 똑같이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얘가 0으로 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어디 보자. fx 빼기 fx 제로 빼기 미분이 l이지만 뭐 얘 나누기 x 마이너스 x 제로가 0이다 라고 해봅시다. 이거 우리 보통 입실론 델타를 사용해서 물론 증명을 하는데요. 증명 어떻게 했나 봅시다. 이게 0이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이무의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있어서 앞에 있는 이 리미트나 0을 살짝 지워버리고 이거랑 여기 0을 살짝 지워버리고 가까우면 이 전체 값이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x-x0가 가까우면 이 값이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죠? 따라서 입실론을 만약에 1으로 택해도 상관없으니까 1으로 택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거 삼각부등식 사용하면 fx 빼기 fx0가 l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l 더하기 뭐 절대값 1 곱하기 어디 보자 x 마이너스 x0 여기 절대값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절대값만 색깔을 살짝 바꿔봅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없죠.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x0가 0으로 가면 fx 마이너스 fx0도 0으로 가는 거예요. 이 아래 컨디션 뭐지? 립시츠 컨디션이었어요. 그래서 x가 x0로 가깝게 가면 fx가 fx0로 가깝게 가는구나. 그래서 연속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루프, 두 번째 프루프 둘 다 우리가 해석개론 원 때 뭐 다룬 바가 있어요. 자, 다변수 함수에서의 연속성은 두 번째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정의를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증명을 생각을 하고 한번 어떻게 되는지 봐봅시다. 사실 얘는 조금 더 엄밀하게 혹은 더 깔끔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좀 쉽게 써봅시다. 우리가 x가 Rn에 있지만 0으로 나누면 안 되니까 0은 아닐 때, 그래서 0벡터는 아닐 때 x분의 lx 놈을 생각을 해봅시다. 아래 놈이랑 위에 놈이랑 조금 달라요. 아래 놈은 정의역 Rm에서의 놈입니다. 위에서는 공역 Rm에서의 놈입니다. 이거 착각 많이 하는데요. 노테이션 똑같이 쓰지만 다루고 있는 공간이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봅시다. 근데 이거를 x의 크기로 나누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x가 Rn에 있는데 x의 크기가 1일 때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왜? x의 크기로 위아래, x의 크기라는 스칼라로 위아래를 다 나눠버리면 되니까. 근데 크기가 1이니까 분모는 쓸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자, 이 값이 유한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다 사용해 봅시다. 이 놈이라는 함수는 연속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Rn의 부분집합인데 x의 크기가 1인 것, 이거는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니까 컴팩트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우리가 봤던 것, 얘네들은 뭐냐, 우리가 L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연속함수, 놈도 연속함수니까 연속함수의 컴팩트 셋에서의 수프리멈, 이거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최대값이 존재하고 따라서 이 값은 바운디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굳이 얘를 써라 그러면 이게 무한대로 안 간다. 왜?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자, 이제 우리가 이 R에서 R로 간 함수의 2번 증명이랑 유사한 식을 한번 써봅시다. 입실론을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델타라는 숫자가 존재해서 x랑 x0의 거리가 가까우면 여기에 있는 이 값이 입실론 1보다 작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쓰기 귀찮네요.
그래서 써봅시다. x-x 제로분의 이건 뭐 없어도 되고 fx 빼기 fx 제로 빼기 lx-x 제로의 절대값이 1보다 작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래 썼던 거랑 거의 유사한 거네요. 아래는 조금 지워버립시다. 이제 첫 번째는 안 쓰니까. 자, 따라서 삼각부등식을 또 쓰고 싶어요. 그냥 늘 쓰는 삼각부등식 써봅시다. fx 빼기 fx 제로 빼기 lx 빼기 x 제로가 x 빼기 x 제로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따라서 fx 빼기 fx 제로를 생각을 하면 얘는 l 곱하기 x 마이너스 x 제로 더하기 x 마이너스 x 제로 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냥 단순한 놈의 삼각부등식을 그냥 그대로 썼을 뿐입니다. 얘는 위에 있는 이 m의 정의에 의해서 m 곱하기 x 마이너스 x 제로 더하기 x 마이너스 x 제로 보다 작거나 같고요. 따라서 m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x 제로 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그런가요? 자, 따라서 우리가 보인 것 빨간색 밑줄로 한번 써봅시다. 뭐 x랑 x 제로 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fx 제로 fx 빼기 fx 제로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보였어요. 따라서 x가 x 제로로 가면 fx가 fx 제로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f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x 제로라는 n상의 점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이 아래에 있는 이주를 그냥 입실론 델타를 사용해서 증명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증명을 뭐 우리 해석회로 원 같은 데서 많이 했고,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익숙한 동시 조건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 컨디션이 로컬 립시트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기도 합니다. 자, 이 증명을 보면 사실 본질적으로 이 삼각부등식을 쓴 형태 자체는 그냥 우리 R에서 R로 가는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연속하다의 두 번째 증명과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여기에서 조금 까다로웠던 얘를 우리가 바꾸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바꿨지? 우리가 일반적인 x가 있으면 얘를 크기를 L 곱하기 X로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X 대신에 X 빼기 X 제로를 놓으면은 얘가 얘로 바뀌는 것 이거잖아요. L이 아니고 여기 M이군요. 이렇게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하나를 추가해 준 것 뿐입니다. 사실 이 M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긴 합니다. 물론 해석개론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보통은 해석개론에서는 안 하고 나중에 함수 해석학 같은 과목들에서 보통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룹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을 생각해서 얘기를 간단히 하면 우리가 이 M의 최소값을 우리가 L이 매트릭스잖아요. L이랑 L 트랜스포즈의 아이겐밸류의 최대값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몰라도 돼요. 자, 두 번째로 이 dfx0가 유일하다는 것을 한번 보여봅시다. 얘가 유일함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조건, 뭐 예를 들어 스타라고 합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L1과 L2가 있으면 그 L1과 L2가 같다를 보여야겠습니다. 따라서 뭐 L1이랑 L2가 저 스타라는 컨디션을 만족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문제 없죠.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것 L1과 L2가 같다고 보이고 싶어요. 이 둘은 행렬은 함수니까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L1V랑 L2V가 같음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뭐 그냥 조금 있으면 익숙해지지만 이 정의역은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에요. L이랑 L2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즉 그 행렬 혹은 그 선형 근사의 함수니까 얘의 정의역은 Rn 전체입니다.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예임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크기가 1인 경우를 한번 보여봅시다. 일반적인 경우 다 할 수 있지만 크기가 1인 경우가 노테이션이 편해요. 그리고 우리가 x를 x0 더하기 람다 v라고 한번 놔봅시다. 람다는 픽스된 값이고요. 나중에 람다를 0으로 가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 x, x0, 람다 v 이런 것들은 전부 다 Rn의 정의역에 있는 벡터예요. 운이 좋아서 A에 들어갈 수도 있고 A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크기를 봐봅시다. 람다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얘는 x-x0의 절대값이 아니라 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v의 놈 어디 갔지? 1이니까 사라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v라는 벡터는 Rn의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나? 람다분의 1. 람다는 스칼라니까 이렇게 람다로 나눠도 상관없어요. 벡터로 나누면 안 됩니다. x-x0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위에 있는 식으로부터 우리가 그냥 나온 거예요. 자, 이제 A가 오픈입니다. A가 오픈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X가 람다가 무지무지 작으면 A 안에 들어갑니다. 이거 우리 오픈셋의 정의 같은 것 보고 되게 그림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A라는 오픈셋이 있어요. X0가 이 안에 있습니다. 물론 V가 좀 커가지고요. 이게 x0 더하기 람다 v가 a 바깥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람다가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x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람다가 충분히 작으면, 클 때는 말 못해요. 충분히 작으면 그때부터는 a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얼마나 작으면 되지? 이 a 안에 쏙 들어가는 x0 중심 r 볼이 있을 테니까 그 r보다 람다가 작으면 되겠네. 그림으로 명백하죠. 자, 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L1V랑 L2V의 차이를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V의 정의가 이거였어요. 따라서 람다분의 1이 밖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L1 x-x0 빼기 L2 x-x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 x-x0를 놈을 생각을 하면 걔가 이 1번 컨디션에 의해서 람다의 절대값이랑 같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x-x0 분의 L x-x0 L1이에요. L2 x-x0로.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우리가 이제 람다가 작으면 x가 a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제 미분의 정의를 쓰고 싶은 거예요. 자, 삼각부등식을 씁니다. 전형적인 삼각부등식을 쓴 건데요. x-x0에서 처음에는 fx 빼기 fx0를 더해 봅시다. 그 다음에는 fx 빼기 fx0를 빼줘 봅시다. 그러면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맞죠? 왼쪽도 스타 컨디션에 의해서 0으로 가고 오른쪽도 스타 컨디션에 의해서 0으로 가네요. 따라서 얘는 전부 다 0으로 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결론, 모든 람다에 대해서 다 성립하니까 얘가 0이 돼야 되고, 즉 L1V랑 L2V가 같아야 되는구나. 얘는 V의 크기가 1이기만 하면 전부 성립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크기가 1이 아닐 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의 똑같아요. 이제 일반적인 V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V를 V의 놈으로 나눈 것, 얘는 크기가 1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다 L1 한 거랑 L2 한 거랑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똑같아요. 즉 L1V랑 L2V가 똑같다. 물론 V가 0이 아니야겠네. V가 0일 때는 L1V, L2V가 둘 다 0으로 트리비얼하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V가 1일 때도 같았고요. 일반적인 V일 때도 같았습니다. 0일 때도 같은 게 맞으니까 따라서
L1과 L2는 최종적으로 같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미분 계수는, 물론 미분 계수라고 썼지만 이 미분으로 표시되는 매트릭스는 유일하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냥 간단하게 정의만 따라간 거예요. 이 삼각부등식에서 사실 대단하진 않지만 이게 처음에 좀 헷갈리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엄청 당연한 이 조건과 이 조건이 각각 더해지고 빼진 트리비얼한 삼각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다른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간단하게, 만약에 f랑 g라는 함수가 x0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해봅시다. g도 a에서 정의된 함수고요. 그리고 알파랑 베타라는 실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x0에서는 이 식이 만족한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도 엄청 트리비얼한 삼각 부등식의 응용입니다. 세 번째는 1번, 2번에 비하면 워낙 쉽고 사실 1차원에서의 증명과 거의 다르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미분의 정의, 그리고 몇 가지 예, 그리고 이 미분 계수가 만족해야 되는 간단한 성질들 몇 개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실제로 이 미분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개념을 통해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걸 자코비안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